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214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되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는 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또 어떻게 시작될지 미리 전망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특히 지난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아주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활기를 띄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는 건지, 그렇다면 또 투자자들 발빠르게 움직여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사실 뭐 강하게 매수를 했기보다는 매도가 줄면서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매도 여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비워놓은 곳간을 좀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은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종목별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라고 이제 좀 뭐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사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사실 이제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제 코스피에서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반면에 이제 선물 쪽에서는 한 1조 9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면서 사실 현물을 크게 팔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선물 가지고 지수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수의 방향성은 지금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조금 더 뭐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수를 레벨업 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뭐 선물 쪽에서 끌어올리면서 현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선물 쪽에서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일간으로도 하루는 샀다가 하루는 팔았다. 최근에는 뭐 몇 거래일 정도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팔 때도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종목별로 약간 이제 그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이 앞전에 뭐 시장의 기존 대형 뭐 코스피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다시 채워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뭐 제약이나 뭐 화장품,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환매 측면 그렇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시장.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일 이유가 있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 앞전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을 사실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이나 아니면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이나 이 앞전에 좀 조정이나 음봉이 나온 부분들은 직전 고점에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물려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물량 부담 그리고 전고점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단기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레벨업하기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지금 매물 압박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좌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방향성은 저도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률 격차를 벌리게 하는 게 기관들이 팔았을 때와 살 때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관이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팔면 지수는 보합권에 외국인 사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장세 혹은 개인들이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부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기관들이 이렇게 팔지만 않아도 지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양상은 이렇게 전개되면서 오늘은 또 아마 조정받았던 지난 금요일날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이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서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시초가에 그랬다가 뭐 오후장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순환매가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뭐 대응 방법은 뭐 제가 보기엔 뭐 짧은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이고요. 또
또 맞추기도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그게 정말 뭐 망할 종목이고 부실한 종목만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괜히 이거 팔았다 샀다가 바꾸는 것보단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은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타이밍을 잡기 힘든 측면이 있고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두두주로 여겨졌던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중심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앞으로는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의견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빠르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을 고점에서 뭐 매수를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소폭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 종목들 또는 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받은 그 뭐 기존 주도주들을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팔고 기존 주도주를 살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엇박자가 나면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계신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신규로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전략을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이 순환매 종목보다는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 일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도주들은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서 한 10%에서 15%에서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노려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순환매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상승 여력 정도,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잡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려보면은 역시나 이제 뭐 화학, 정유, 건설, 증권 이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군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이 은근 소리 소문 없이 그 이제 아이파크 이슈 그러니까 호텔 신라와 그 이제 뭐 컨소시엄 구성했었던 그 자리까지 어느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증권주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증권주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 유가에 연동되는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박스권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본다라고 하면은 컨텐츠 업종 최근에 이제 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 업종도 주도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2월달,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오리온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뭐 헬스케어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업종별로 기간별로 다시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중기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적이라는 것은 한 2, 3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실 것은 아시아인프라 관련주 혹은 인플레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종목을 잘 모르시겠다면 관련된 뭐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내구 소비재의 부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장기로 간다면 뭐 5년 이상의 투자 관점으로 간다면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부품이라든지 또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쪽에 무게를 두시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순환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인프라 그리고 IT와 자동차까지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마지막 주도 증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증시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와 함께 또 시장 어떻게 흔들릴지 오늘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 전에 또 전략과 함께 유망할 만한 종목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코멘트를 했지만 계속 뭐
빠르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매매보다는 좀 진득하니 내가 그 전략을 세웠던 종목들의 모멘텀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 가지로 실적, 확실히 실적이 1분기 좋았던 종목들이 2분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2분기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 또는 이제 모멘텀 또는 아니면 수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렇게 확실하게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사실 뭐 배당에 대한 이슈, 중간 배당 6월 달에 중간 배당 이슈 관련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쌍용량에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최대 성수기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 보면은 연기금이 한 12거래일, 외국인이 6거래일. 어제 이제 뭐 투시인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량의 오늘 시장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정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